안녕하십니까. 난곡입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늘 노천교육원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심기혈전 중에 어떻게 마음의 자리를 잘 다뤄서 내가 맑은 기운을 만들 것이며,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가 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끊임없이 많이 생각을 해요. 선사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신의 자리를 틔워줄까, 이걸 끊임없이 늘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어떻게 열반에 닿게 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또 설명을 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왜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감정이 왜 올라오지? 나는 나름 공부를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아직 멀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나름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하고 자기 자신을 닦았다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또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자존감이 약하고, 이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흔히 할 때, 수행을 할 때 보면은, 이 나쁜 마음이 순간 들면은 절대로 안 된다, 희노애락의 마음이 놓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세상을 바로 사회라는 데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몸이, 우리가 자연에서 성장이 되듯이 마음도 이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이렇게 성장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걸 품고 있어요. 자연이 다양한 걸 다 품고 있잖아요. 천둥, 번개, 따사로운 햇살, 폭우, 지진 다 품고 있듯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도 분노, 화, 짜증, 우울, 이런 모든 것들이, 요소들이 만들어져서 인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상처, 고통, 열등감, 자존감이 없는 거,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좋은 거는 있어도 되지만 안 좋은 건 잘라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데서 굉장한 모순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상당히 못 그려서 대략적으로 제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이게 마차인데요. 자, 말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마차의 끈을 이렇게 잡고 가겠죠. 이렇게 좀 이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자,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말을 끄는, 말이 이 마차가 가려면 누가 끌어주냐면, 이 말이 마차를 끌어주잖아요. 근데 말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 말을 조종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을 조절해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삶을 가는 게 아니라 말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의 감정이라고 볼게요. 분노의 말이에요. 분노의 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움의 말. 분노의 말, 그리움의 말, 불안하고 초조의 말. 분노, 초조, 열등감의 말. 열등감의 말, 이거는 피해의식의 말. 자, 우리는 이 말들을 평상시에 균형 있게 말에 이 고삐를 딱 죄이면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적당하게 조율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조율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
예를 들어 열등감의 말이 이렇게 먼저 막 나와가지고 자, 번개를 하면 이렇게 칙칙 맞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번개를 맞을 수도 있고 낙뢰도 맞을 수 있거든요. 인생의 길에서 반드시 맞게 되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순간 나랑 딱 만나는 번개를 만나거나 두려움을 딱 만나보면 이 열등감 말이 막 날뛰기 시작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이거를 말을 어떻게든 이거를 해서 균형을 딱 맞춰서 이 대열을 맞춰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열등감에 말이 났더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차가 지금 바퀴가 엉뚱하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의도했던 거랑 상관없이 타인을 쳐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이 말을 따라가 버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 가는 대로 그냥 자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자꾸만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인생에 가다가 큰 장애물을 만나요.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로 해서 내 감정이 먼저 툭 하고 앞서서 나올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열을 맞춰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기혈조 중에 심을 어떻게 다루어서 그 마음자리의 업습을 청정하게 닦아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말이 이렇게 날뛸 때는 다른 말보다 막 난리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먼저 순간 말고삐를 탱탱하게 잡아당겨야 돼요. 내 마음을 일단은 긴장하고 그 마음을 딱 직시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골피를 이렇게 잡아채듯이 잡아채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지금 막 배가 고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빨리 가자고 계속 책찍질을 하게 되면 말 난리 나거든요. 그때는 먹이를 줘서 밥을 먹인 이후에 말을 몰고 가면 다시 균형이 맞춰져요. 자, 그러면 열등감이 있는 말의 먹이가 무엇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말의 먹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요.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거든요. 불안 초조할 때, 그리움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이럴 때 말먹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요거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인정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을 인정해 준다면 화날 일이 없거든요.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내 감정이 먼저 탁 하고 나왔을 때는 아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일단 내가 보려고 말골피를 땡기고 난 이후에 내가 마음속에서 충분히 내 스스로 그 먹이를 인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아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감정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마차가 결국 몸이 되는 거고 이 마차를 모는 사람은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인데 이게 균형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목적지에 다다르면은 그 마차는 버리잖아요. 뗏목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 몸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주인 없이 몸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몸에 집착을 해서. 그래서 이 생에 죽고 나도 없는데도 몸은 이미 흩어져서 사라지고 없는데도 자기가 있다고 부여잡고 있는 게 우리 조상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님과 조상신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우리가 딱 가서 해탈하신 분이 조상신이요. 조상님은 아직도 이것이 나라고 부여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후손이다 하고 몸과 인연을 끊임없이 부여잡고 있는 게 우리가 조상신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에 놓여 있고 아직까지 집착에 놓여 있고 망상에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는 이 심기혈전 중에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릴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스리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또 재밌어요, 이게. 여기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자, 요 네모 상자는 자,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이게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안 어려울 듯 싶어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지금 현상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요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면 상당히 쉬워요. 요 부분, 요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자, 요거는 변하지 않는 정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정신의 영역이 요거예요. 요거는 멈추어 있지는 않아요. 생명인데 모든 한 생명으로 있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모든 물질들이 나오고 그 물질들이 다시 이 정신 속으로 들어가고 이 다시 생명 속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는 이 본질의 자리인데 이 본질의 자리가 멍청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은 어떻게 흐르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이 상자는 왜 시계 방향으로 흐르냐면 있잖아요.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어요. 나라는 우리 근본의 이 정신이라는 이거는 크고 작음도 없고 오고 가지도 않고 생사도 없이 그대로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요. 흐르는 방향이 왼쪽으로 흘러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고 비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의 세상 모든 거는 어떻게 도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 물질 세상을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설명하기 쉽게 해드리고 싶었던 게 엑스레이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무슨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 내시경을 하고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는 나오지 않지만 나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결과로 딱 도출이 돼서 눈에 이렇게 네모난데 딱 결과로 나오는 게 엑스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피곤하거나 눈에 막 실불출이 막 터졌어요. 그럼 딱 보면 네 어저께 과음했지. 뭐 이게 딱 보이잖아요. 너 아래 밑에 다크서클 보니까 너 잠 못 잤구나. 이게 어때요? 몸의 증상을 그대로 찍어내잖아요. 나의 그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증상들을 바깥으로 찍어내서 증상으로 나타지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물질은 이렇게 돌아요. 물질은 생주이멸하니까 생겨났다가 요놈이 생겨나요. 공장에서. 그러다가 100년도 못 돼서 이놈이 사라지잖아요. 이거 머물러요. 100년 동안 머물렀다가 100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모든 물질은 이 순환의 원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흐를 때 봐요. 이 생계 물질로 딱 찍혔어. 지금 현재 현상계라고 우리가 보는 요놈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물질로 딱 그냥 요 상태로 드러난 상태예요. 이해가세요? 요 상태가 그냥 흘러가다 물질이라는 요 엑스레이 속에 딱 놔두어진 거예요. 그러다 요것이 소멸돼서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하면 요대로 또 딱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나서 일로 가겠죠? 여기서 딱 찍히는 거예요. 10,000년이 지나서 여기 또 하면 찍히죠. 그러니까 누가 생사가 있어요? 이게 생사가 있나요?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누가 생사가 있었어요? 물질이 생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여기가 들어가서 딱 나올 때를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갈 때를 여기에 이제 흘러서 끝날 때를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과 사를 이렇게 놓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러면 이 놈은 현재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느끼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금 나를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그 놈을 나한테 물질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지금 내가 현재 말하는 요 놈이거든요. 이 놈이 완벽한 신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자 물질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손 흔들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정의 힘이 뭐냐면 요 놈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 놈이 물질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몸이 내가 들고 싶어서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이 정신이 들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심기혈전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네 업이 어떻게 없느냐, 네 업이 얼마나 많으냐, 아까 그거 따라서
너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 다르고 피가 바뀌는 게 다르고 그걸로 네가 쓰는 게 다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리를 움직이는 거는 요 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게 흘러가면서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보이는 게 현상계예요. 내 모습이 보고 싶으면 내 전생이 보고 싶고 그다음에 내 내생이 보고 싶으면 달리 볼 필요 없어요. 요 놈이 그대로 해가지고 천년 후에 이렇게 또 나타날 거니까 요 기질로, 그죠? 모양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질은 안 변하거든요. 그 기질로,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잘 살고 내 스스로를 다듬었더라면 볼 필요 없어요, 다음 생은. 그래서 이 생에 반드시 이 숙제를 풀었을 때, 요 엑스레이 속에서 내가 풀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정말로 또 다른 모습이죠. 왜냐면 흘러가니까. 요거 이해 가세요? 조금? 요런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요게 한 번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뭐가 생기냐면, 자, 요게 그 다음으로 가서 있잖아요. 요렇게 생길 때 좀 사이즈를 작게 해볼게요. 자, 지금은 여기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여기서 만날 때는 이게 하얀 선 그대로 만나면 좋은데 있잖아요. 이미 아마 마음이 업습에, 이미 마음이 업습에 딱 물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내 자신을 찾기가 너무 좋아요. 투명하니까 그대로. 여기랑 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바로 돼요. 신이 주는 메시지 바로 알아요. 아, 나는 코드가 뭔지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영감으로 바로 와요. 무가 코드, 도복 코드, 선도 코드 뭐 바로 알아요. 나의 이 타고난 신의 끼를 바로 아는데, 자, 이게 업습에 가려져서 내 나름의 무엇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면 자, 이게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를 볼 때 이게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맑은 거에서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층층이 이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물질과 현상계와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은 좀 더 큰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루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근본 목적이 뭐가 있냐면 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 혼자 편하고자 내가 원하는 삶, 나 혼자 편하고자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행복한 길이 결국 내 삶인데 내 삶이기 때문에 타인이 또 행복하기도 하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이 방장의 삶이잖아요. 홍익 방장의 삶인데 선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신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가 생명으로 만나 땅의 길을 통해 의지로 실현되는 것이 신인이고 그것이 홍익보살의 실천도다. 우리 방장의 삶인데, 네,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리예요. 우리가 공부하신 분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관하고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림을 만들고 이거를 끊임없이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또 같은 거지만은 또 방법을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자기 자신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해야지 타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타인을 바로 볼 수 있는 건 타인이 하는 말에 묶이지 않아요. 타인이 아무리 난국님 이뻐요, 난 못생겼어요, 까매요, 뭐 오만 얘기를 다 해도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까매요, 예뻐요가 아니고 진짜 그 말을 알아듣게 되거든요. 능히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알아듣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 사랑해 뭐 한다 해서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니까 자꾸만 너 왜 나를 안 사랑해 사랑해 해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뭘로 듣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감정이 아니고 아니면 들을 줄을 모른다거나 그러니까 참으로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리로만 지나갈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님이 용맹정진의 강의를 하실 때 선사님을 제대로 선사님이 주시는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선사님이 언어적인 거에 꽂혀 있으시면 안 돼요. 저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기운을 받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용맹정진이나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면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기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워요? 말로 사람하고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서로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오해야, 오해야, 막 이걸 하고 다녀요.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상대는 늘 가벼우니까. 늘 말로 듣잖아요. 말로. 진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들을 때 인생을 조금 보람 있고 인간관계를 가치 있게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